이야기는 2005년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 근방 저수지에서 겪었던 실화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가 유독 잘 챙겨주고 예뻐해 주셔서 나 역시도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잘 따랐다. 그렇게 매년 방학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자연경관도 느끼고 여유로운 일상도 보내며 힐링을 하고 올라오곤 했다. 할머니 집 옆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작은 개천이 있고 그 위로 큰 저수지가 있었다. 이곳 저수지는 낚시꾼들도 종종 방문해서 붕어 낚시를 하는 장소였다. 그곳의 경관은 시골 풍경과 저수지의 어울림으로 인해 아름다웠는데 밤에는 반딧불이도 볼 수 있었고 밤하늘의 은하수들은 그야말로 장관인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길 올 때마다 항상 어두운 밤에 저수지를 와서 반딧불이와 은하수를 구경하곤 했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저수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친구와의 통화는 길어졌기에 저수지 근처에 있는 큰 바위에 걸터 앉아 통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어둠 사이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저수지 물가 쪽에서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다가 저수지로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며 놀기 시작했다. 꼬마는 의외로 수영도 잘했고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위험하니 나오라고 말을 하려 다가가는 순간 예전에는 없었던 위험 표지판이 떡하니 꽂혀 있는 것이었다. 표지판에는 위험, 익사사고 다발지역, 수심이 5m가 넘으니 절대 입수 금지 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 안내판의 글귀를 읽자마자 달려내려갔다. 집으로 다올 무렵 뒤를 한 번씩 돌아봤는데 밤이라 잘 안 보였지만 저수지 언덕길에서 꼬마의 형체가 내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 헐레벌떡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에게 저수지에는 뭐 하러 갔냐고 화를 내시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시길 작년에 아빠와 아들이 저수지 쪽으로 낚시를 하러 놀러 왔다가 애아빠가 낚시의 정신이 팔린 사이 아이가 저수지로 들어갔고 그대로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외나이가 나타나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고 다시는 그 저수지를 가지 않게 되었다. 죽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이야기는 2002년에 친구와 내가 경기도 소재 댐에서 낚시를 하며 겪었던 실화이다. 황금 같은 주말 점심 무렵 나와 친구 B는 경기도 부근의 댐으로 낚시를 갔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키포인트 자리였고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입질이 없었고 B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의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낚싯대에 매달려 있는 종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우리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부푼 마음으로 낚싯대를 잡아 올렸다. 그런데 월척이었는지 잘 안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낚싯대와 씨름을 하며 겨우 끌어당겨냈고 잡아 올린 건 40cm 정도는 돼 보이는 엄청난 부피의 머리카락 뭉치들이 딸려 올라온 것이었다. 우리들은 순간 너무 놀라 쌍욕을 하며 낚싯대를 집어던졌다. 그 후 마음을 가다듬고 던졌던 낚싯대를 건져 올려 머리카락 뭉텅이가 걸려있는 낚싯줄을 잘라버렸다. 우리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낚시를 할 기분도 아니었고 예정을 바꿔 해가 떨어질 무렵 그냥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B의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 평소에는 수다쟁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많았던 녀석이 조용하게 창문밖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뭔가가 안색도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 나는 걱정이 돼서 B에게 말을 걸었다. B야 어디 아파? 괜찮아? 그러자 친구가 초점 없는 눈으로 말을 이어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길가에 여자가 서 있어 저기. 나는 야 임마 이 시간에 길가에 여자가 서 있는 게 뭐 특별할 게 있다고. 근처 사는 여자인가 보지라고 말을 했다.
그러고는 B가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옮겨 그 여자를 봤다. 그러자 B가 다시 입을 뗐다. 그래. 그 여자야, 그 여자. 나는 의아해하며 그 여자가 뭘 어쨌길래? 라고 물어봤다. 아까 전부터 길가에서 계속 저 여자가 서 있어. 가도 똑같은 자리에 저 여자가 서 있다고. 나는 운전에 집중하느라 그러한 부분을 놓쳤었지만 B는 보조석에서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이었다. 설마라는 생각에 속도를 늦추고 도로 주변을 경계하며 운전을 하는데 진짜로 같은 여자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최대한 긴장하며 운전을 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 집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나타나는 것이었다. 친구와 나는 이미 공포감이 극에 달한 채 말을 했다. 야, 이거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어디 24시 사우나에 있다가 날이 밝으면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사우나로 향했고 사람들이 있는 밝은 곳에서 TV를 보며 날을 보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동태를 살펴봤고 그 여자는 없는 듯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풀어진 채로 집 앞에 도착했고 아이스박스를 꺼내서 열었다. 그 순간 우리들은 또다시 극도의 공포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봤던 그 머리카락 뭉치들이 마치 살아있다는 듯 그곳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